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1조 원 이상의 순매수로 강한 어떤 마감을 해줬고요.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도 상당히 또 개선된 어떤 흐름들 나오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또 나스닥이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강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보였고요. 오늘 이제 전선 풍력주 이런 쪽으로도 강세였고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2차 전지든 바이오 쪽이든 반도체든 전반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강세장이 최근에 이제 지수 반등과 함께 강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또 네이버가 이제 연속 상승을 계속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지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그널을 주고 있죠. 지수보다 먼저 빠진 종목이 지수보다 세게 밑에서 올라온다. 추세적인 어떤 부분에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오늘 장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오늘 0.6% 상승해서 2685포인트 마감했고요. 올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졌어요. 13조 수준인데요. 이 이제 외국인이 대량으로 이제 쭉 끌어올리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죠. 외국인 수급으로 거래대금 터지면서 플러스 만들어낸 어떤 지수 흐름, 긍정적인 포인트고요. 상승 종목 수가 500여 종목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닥 증시 0.78% 상승으로 거의 900포인트 다가서는 형태, 893포인트, 거래대금은 7.1조,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800의 종목. 일단 수급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 기관이 5,800억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물량이죠. 그래도 프로그램 물량이 1조 원 이상 이렇게 1조 1000억이네요. 외국인의 어떤 물량이 들어온 게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온 물량이고, 의미 있는 어떤 흐름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상당한 PMI 지표가 개선된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 전반에 대한 증시에 대한 수급을 우호적으로 만든 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대형주들도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소폭이지만 이제 순매도, 외국인이 400억대, 기관이 100억대 순매도를 보였고,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4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 아시아권, 미국장은 어제 휴장이었으니까 오늘 아시아권 증시, 니케 증시는 약보합. 하지만 이제 홍콩 증시가 1.9% 상승, 상해 증시 1% 상승, 아직 마감한 건 아닙니다. 대만 증시 1.1% 상승. 그래서 지금 3시 40분 정도 되는데, 중앙권 증시가 상당히 좋은 어떤 흐름들, 경제 지표가 우호적으로 나면서 아시아 전반에 외국인 수급이 좀 좋았던, 우호적이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전체 수급을 좀 보면요, 외국인들이 골고루 샀죠. 프로그램성이니까 당연히 시총 순위들에 이제 전기전자 섹터, 자동차 운수 장비, 금융업종, 이렇게 서비스 업종, 의약품, 2차 전지, 나란히 이렇게 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수급이 큰 변동사항은 없어서 체크할 포인트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차트 보면 일단은 어제 그래도 갭상승을 이제 마감시켰죠. 오늘은 60일선까지 돌파시키는 흐름들, 코스피 지수의 60일선 돌파는 매우 좀 의미 있는 흐름이죠. 앞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장대 양봉으로 딱 마감시키진 않았었어요. 이번에는 좀 다른 어떤 형태로 오랜만에 또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까지 만들어진 형태는 조금 우호적인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일단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을 돌파한 채 마감을 했다. 그리고 코스닥 증시는 60일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좀 보죠. 오늘 삼성전자는 약보합 정도 마감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 상승으로 쭉 계속 올라오는 형태, 하이닉스 플러스, 삼성바이오도 이제 플러스, 네이버가 이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죠. 21선을 어제 돌파하고 오늘도 역시나 21선 강하게 이제 위에서 이제 노는 형태.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네요. 580억 정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오늘 LG화학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5% 상승. 현대차
1%, 기아가 2.5% 상승, 그리고 셀트론도 오늘 2% 정도 상승했네요. 현대모비스가 가장 의미 있는 6%의 상승세, SK이노베이션도 2.6% 상승, 요로 SK가 2% 상승이고요. 코스닥이 에코프로비엠이 3% 상승하면서 뭐 거의 정고점 이제 부근에 다다르고 있네요. LNF도 3.9% 상승으로 2차전지가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대장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시총의 가장 높은 비중을 지금 2차전지가 이제 점유를 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게 되고 있고, 셀트론 헬스케어도 1.4% 상승, 셀트론 제약이 1.6% 상승, HLB가 오늘은 3.4% 상승했네요.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좋았어요. CJENM도 5% 상승하는 흐름들. 전체 이제 센티가 좋았다. 원숭이 뭐 두창 관련해서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뭐 차백신 연구소 이런 쪽의 기업이 이제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좀 퍼지는 것 같아요. 뭐 팬데믹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겠지만 좀 퍼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는 시세 종목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징적인 어떤 종목들 뭐 크게 눈에 띄는 않. 오늘 파미셀이 4.7%, R&A 또 원료 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뭐 글로벌 1위기도 하죠. ST팜도 1.5% 상승했고, 툴젠도 2.7% 상승, 네오이멘텍이 3% 상승했고, 바이오 종목들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덴티움이 3.7% 상승, 이런 어떤 상승세 흐름.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셌죠? 7.4% 상승하는 흐름.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떤 대기업에서 인수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충격적인 어떤 매각 소식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다 좋았고, SKC 4.5%, 소르스 첨단소재도 5% 상승하는 모습. 오늘 삼성 SDI가 이제 좀 낙폭을 보이는 1% 약세를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는 이제 지점에 도달하기 시작했죠. 6월 15일 날 이제 위성 발사가 있기 때문에 AP 위성 같은 게 3.5% 상승,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뭐 세트라가이, 캔코아 이런 것들 플러스권, 제노코 3.8% 상승해서 우주항공 관련된 쪽으로 수급이 붙는 모습들 좀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종목은 그 정도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동시 순매수 종목은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650억 순매수 6%, 오늘 좀 가장 의미 있는 대형주죠. LG화학이 5% 상승, LGNA 솔루션, 두산 에너빌리티, 예전에 두산중공업이죠. SK이노베이션, 약간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네요. 확실히 이제 경기 지표 좋게 나오니까 그런 모습들, 하나솔루션, 태양광 쪽으로 오늘 최근에 이제 급반등하는 시세 형태죠.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LS 전선업체들 이제 전선업체 이제 주말에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렸었죠. LS가 이제 탑픽 종목인데 6.8% 사이클 돌기 시작했어요. 전선주들. 대규모 이제 투자 사이클에 좀 들어왔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상승 추세 가능성이 매우 높죠. 현대건설도 2% 상승, 덴티움 3.7% 상승. 코스닥 넘어가면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이 뭐 1등이고요. 유니테스트가 53억, 5.6% 상승. RFHIC가 7% 상승.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2차전지 쪽 기업들이 좀 많은 편이네요. 파라다이스는 하여튼 뭐 지금 관광객 들어오는 건 좀 쉽진 않죠. 하여튼 뭐 이런 종목들, 반도체 2차전지 중심으로 수급과 함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종목은 요 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오늘 이슈는 중국 이제 지표 소식부터 보도록 하죠. 중국 제조업 이제 PMI 지표가 이제 50을 넘어서진 않았지만 이제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상당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봉쇄 완화로 이제 위축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좋았고, 또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추세점을 좀 도는 어떤 형태가 나오는 게
이런 것들의 어떤 선행 수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동 제한이 완전히 다 정상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완화되는 어떤 흐름으로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런 어떤 공장들이 이제 멈춰섰다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결국 경기의 어떤 우려를 좀 불식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 전쟁과 중국 중국 봉쇄한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좀 위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에도 이제 직격탄을 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중국의 이제 이 악재 부분이 조금씩 해소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의 5월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9.6으로 전달에 47.4보다 2.2포인트 상승을 했다. 기업 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제조업 PMI는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국면에, 50보다 밑에 있으면 경기 위축 국면에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상하이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지난 4월달 중국 제조 PMI가 뚝 떨어져가지고 47.4,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거 이제 봉쇄가 이제 완화되면 당연히 이제 금방 올라오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지수의 급반등을 만들어내고 있고 우호적인 어떤 심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하이는 이제 대도시잖아요. 국제도시, 또 이제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 봉쇄되면 중국의 경기 확 꺾이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많은 부담을 줬는데, 그리고 이제 공급망 이슈, 생산을 제약시키니까 글로벌에 공급하는 그런 어떤 물품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만들었던 거죠. 어쨌든 좋은 어떤 흐름들, 개선되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급격하게 다시 또 올라오는 흐름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결국 이제 이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좀 안 좋아졌으니까 뭔가 이제 살리기 위해서 부양을 좀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봉쇄 충격, 이제 중국 상하이 56조 원을 푼다는 내용입니다. 소비 쿠폰, 전기차 보조금 등 경제 살리기 지원책을 이제 쏟아낸다. 내달부터 시내 전면 봉쇄 해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달간 봉쇄됐던 중국 상하이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며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사실상 준봉쇄 상태였던 베이징도 급격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 일부 영업장 운영을 재개했다. 리커창 총리가 최근 방역과 경제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자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해서 경제 회복 및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상하이 행동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상하이시가 이제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서 다음 달부터 주민들의 주거단지 출입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 차량 운행과 택시, 공유 차량 영업이 허용되며 대중교통 운영은 기본적 운용 단계부터 정상화된다. 다만 상하이시 외부로 이어지는 도로는 계속 통제된다. 상하이시 내부는 이제 풀어주지만 외부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베이징도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자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베이징시는 시내 공원과 헬스장, 영화관이 정원의 50%까지만 받는 조건으로 재개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29일부터는 버스, 지하철, 택시 운행을 정상화했다 해서 조금씩 이제 완화하는 흐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양책을 펴는 부분이 좀 중요한 어떤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풍력 업체들, 신재생 에너지, 전선 업체들 이런 것들이 좀 급등했죠. 2차 전지 포함해서. 그래서 풍력 관련해서 이제 SK증권 나오는 리포팅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전쟁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가 그 가스를 이제 무기화하고 있죠. 막 끊고 있지 않습니까? 폴란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에너지 내재화를 에너지 자립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신재생 쪽으로 이제 펼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쪽에서 이제 가스나 오일을 갖다 쓰는 걸로 러시아산 어떤 수입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거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을 늘리는 걸로 원래 계획이 잡혀 있고 추진을 하고 있었지만 더 속도를 내겠다는 거죠.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원래 이제 유럽의 풍력협회도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달성하기 위해선 연평균
32기가와트를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리파워 이후 이제 약간 좀 수정된 계획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30년 45%로 상향되면서 연평균 32기가와트를 달성하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어떤 목표치로 변경이 됐다. 이 속도를 더 늘리는 거죠. 뭐 수소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더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2020년에도 21.9기가와트가 설치될 걸로 예상되는 등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연간 최소 10기가와트 수준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30년까지 북해 지역에 65기가와트 설치하겠다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향후 이런 목표 달성에 기여할 걸로 예상이 된다. 북해 지역에 만든다는 거는 뭐 해상 풍력이겠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국내에서도 해상 풍력 관련된 막 모멘텀이 좀 큰데, 예, 좀 유럽에서도 이렇게 좀 되고 있고, 혹시나 이제 독일이 가장 큰 규모의 했던 풍력 설치 규모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예,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 이제 요 검은색 부분은 해상 풍력 쪽입니다. 영국이 이제 섬 나라다 보니까 해상 풍력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프랑스, 네덜란드까지.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풍력,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명확한 성장 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명확한 이제 우상향의 기조의 어떤 흐름을 볼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상승세가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저는 이제 현대모비스의 급등이 굉장히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낮은 밸류, 주가도 이제 뭐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그만큼 이제 밸류체인 상에서 가장 낮은 밸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뭐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 조금 돋보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룹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중요도가 과거보다 더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 그런 부분인데요. 이 삼성증권 리포팅입니다. 22년 하반기 전망 모두가 무관심할 때가 기회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급망 이슈가 가장 불거지면서 자동차 업종에서도 반도체 여러 부품들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서 완성차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해 있죠. 예, 그게 이제 악재 어떤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 수직계열화된 부분이죠.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함께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룬 이제 그룹사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예, 뭐 왜냐면 내재화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글로벌 부품회사 대비해서 현대차 그룹에 이제 주로 다 공급하니까 30-40%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좀 당연시 되는데 야 이거 코로나 이거 상황 겪어보게 되니까 중국 막 이렇게 막 무너지고 부품이나 이제 반도체 이런 거 수입이 안 되고 하면 완성차가 이제 만들질 못하는데 사실상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 수직계열화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다른 완성차 수직계열화가 잘 안 돼 있는 어떤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최근에 차별화된 어떤 판매 성장을 좀 보인 부분이 컸던 거죠. 이게 이제 수직 계열화된 밸류체인의 기인에서 조금 현대 기아차 그룹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어떤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좀 만들어낸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제 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강화가 예상이 되는데 현대모비스가 그룹 내에서 역할 확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드웨어 분야에서 그룹 내 역할 확대로 전동화 및 핵심 부품 매출 성장이 긍정적인 요인을 가질 것이고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및 구동 모터 독점 공급 지위는 25년까지 유지될 것이다.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그룹 내 기업이 될 것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급반등하는 어떤 모습들 6% 이제 급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의미 있는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고 가장 바닥에 있던 현대모비스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구나. 가장 이제 무관심하고 소외돼 있던 그런 또 자동차 부품사 아니겠습니까?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시장 정리 그리고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1조 원 순매수 들어온 거는 이게 좀 의미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어느 정도 확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환의 어떤 그 시그널, 수급의 어떤 크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
내일 휴장이죠. 예, 선거로 인해서 이제 휴장인데 마무리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종목들도 오후 들어서 조금 더 뚝 올려주는 형태가 결국 이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고 그만큼 뭐 막 투매 출원 내지는 어쩔 수 없이 파는 물량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뭔가 좀 용기를 가지면서 들어오는 어떤 수급들이 확실하게 좀 보여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오늘 우호적인 어떤 마감이 돼서 좀 다행이고요. 일단은 내일 또 뭐 해외 시장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